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대부분 구조 엔지니어 또는 구조를 전공하시는 학생분들일 겁니다. 공부나 실무를 하시다 보면 종종 ABS, SRSS, CQC 같은 모드 조합법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사용하신 경험이 있겠죠. 모드 조합법은 일반적으로 내진, 내풍 설계를 위한 리스폰스 스펙트럼 해석을 통해 나온 각 모드 응답의 최대값을 기반으로 전체 응답의 최대값을 추정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드 조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모드 조합법에 대한 개념과 공식은 구조동력학 관련 대부분 서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웹에 올려진 자료나 유튜브에 업로드된 좋은 강의 영상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모드 응답의 최대값이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최대 응답을 산출하는 ABS. 일반적으로 각 모드 응답의 최대값이 동시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응답의 위상이 서로 독립적임을 가정하여 합성하는 SRSS. 독립적이라는 SRSS의 가정 없이 두 응답의 확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응답을 합성하는 CQC. 다소 친절한 서적에서는 두 벡터의 합성을 예시로 각 모드 조합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방향이 서로 같은 두 벡터의 합성 형태로 ABS를 표현하고요. 방향이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합성 형태로 SRSS를 표현하고요. 방향이 서로 다른 두 벡터의 합성 형태로 CQC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같은 설명이 모드 조합법의 개념과 수식을 이해하기에 충분한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나 엔지니어들은 이 설명과 수식만을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있는 수학적, 공학적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위에 했던 설명들은 개념적으로 생략되거나 비유적인 부분이 많아 직관적으로 이 방법론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공학에 열정적인 분들이 이 모드 조합법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보신다면 너무도 많은 배경 지식, 예를 들면 확률론, 진동학, 고급 선형대수에 등장하는 복잡한 수식들에 빠져 숨이 턱 막힐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 수식 속에 숨은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드 조합법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자, 지진, 풍화중같이 임의의 동적 하중, 즉 동적 익스터널 포스가 2 degree of freedom의 최상층에 작용했을 때 전체적인 다이나믹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모드 해석의 기본 사항이겠지만 이 전체적인 다이나믹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모드 1과 모드 2의 각각의 모달 응답의 선형적인 합성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다이나믹 리스폰스인 R 토탈 값과 모드 1, 모드 2의 응답인 R1, R2의 실시간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고요. R1과 R2를 그대로 선형적으로 더하게 된다면 이 더해진 값은 R 토탈 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드 조합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전체 응답은 각 모드 응답의 선형적인 결합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드 조합법이 전체 응답의 최대값을 단순히 찾는 문제라면 그냥 시간 이렇게 해석해서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토탈 응답의 시계열을 쭉 그려놓고 그냥 보시는 것처럼 맥스 값을 쭉 보다 찾았네요. 그럼 찾은 거 아니냐, 모드 조합법 같은 거는 필요 없이 최대값을 찾은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동적 외력이 일정하다, 즉 시계열이 고정돼 있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현상을 떠올렸을 때 그 들어오는 외력의 양상이 항상 일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아니요, 오히려 항상 다르게 랜덤하게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랜덤한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랜덤한 응답들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의 위치나 값 역시도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맥스 값이 정확히 몇이다 라고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진이나 바람 같은 대부분의 동적 하중은 랜덤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만약 구조물 자체가 선형 탄성 시스템이라면 외력이 랜덤 프로세스일 때 그에 따른 응답 역시 랜덤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 토탈 응답의 성분이죠. 모드 1과 모드 2 역시 각각 랜덤 프로세스를 만족합니다. 이건 사실 선형 시스템의 수식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여기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익스터널 포스가 랜덤 프로세스라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도 랜덤 프로세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랜덤 프로세스라는 엄밀히 말하면 정상 랜덤 프로세스를 의미하고요. 시간에 따라 값이 무작위로 변하지만 전체적인 통계적인 성질, 예를 들면 평균, 분산 등 그런 통계적인 성질 값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응답이 정상 랜덤 프로세스를 만족한다면 확률적인 기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적인 접근은 어떻게 할까요? 모드 1의 시계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R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계열 그래프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평균과 시그마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1.2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을 PDF에도 표시하고요. 왼쪽에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시그마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할수록 다음과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만약 확률 밀도 함수로 모델링된 데이터에서 상위 1%의 값을 추출한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준 편차 2.3 시그마 정도까지 올리면 될 것이고요. 그때 PDF의 왼쪽 면적은 약 99%가 될 것입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R1의 통계적인 맥시멈 값은 약 2.326 시그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찾아낸 최대값이 아닌 수학적으로 분포를 모델링한 후에 확률을 기반으로 최대값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두 개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하나일 경우에는 2차원 좌표 평면에 그려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응답이 두 개일 경우에는 3차원 좌표 공간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의 응답이 파란 색깔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R2의 응답이 노란 색깔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분포가 결합돼서 언덕과 같은 부드러운 곡면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정한 P 값으로 곡면을 자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타원 형태의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P에 대해 곡면을 잘랐기 때문에 잘려진 모양의 이 타원은 등 확률 타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타원의 R1 방향의 제일 끝점은 R1 PDF의 1시그마에 해당하고요. R2의 끝점은 R2 PDF의 1시그마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원의 반경은 커지게 되고요. 작아지면 타원의 반경 역시 작아지게 됩니다. 네, 위에서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우린 앞으로 이 2차원 평면 위에서 모드 조합법의 진정한 개념을 시각화할 겁니다. 자, 이제 R1의 시계열과 R2의 시계열을 각각 그려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까 전에 봤었던 R1축과 R2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을 그릴 겁니다. 이 평면 위에 R1과 R2의 시계열에서 동일한 시간에 발생하는 각각의 응답을 점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시그마 1에 해당하는 등 확률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또 각각의 1시그마에 해당하는 지점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그마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값을 변화시키면서 타원 내에 데이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타원의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타원 내에 있는 점의 개수들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해당 타원이 만약에 2시그마에 대해서 생성이 됐다 하면 2시그마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인 약 95% 정도의 점이 해당 타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성한 두 시계열 데이터의 상관계수는 0, 즉 독립적인 상태인데요. 이 상관계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타원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관계수란 두 시계열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한 시계열이 커질 때 다른 시계열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는지, 즉 R1과 R2의 변화 방향, 증감이 얼마나 함께 가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자,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변화시키면서 상관계수의 변화에 따른 타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상관계수인 로우 값이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타원이 대각선 방향으로 점점 납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극단적인 케이스로 로우 값이 1일 때는 모든 점들이 하나의 직선 형태로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R1과 R2의 시계열 자체가 크기는 다르지만 그 증감의 양상이 완전히 동일함, 즉 모양이 완전히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우 값이 1일 때는 R1이 최대가 되는 시점과 R2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상관계수를 0으로 다시 돌리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R1과 R2 각각에 대하여 1시그마만큼의 값을 확률적 최대값으로 삼았다면 그 확률에 부합하는 모든 데이터점들이 등 확률 타원 위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두 확률 변수의 상관관계가 변한다 해도 등 확률 타원 위에 모든 점들 중 R1, R2축 방향의 최대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드 1과 모드 2 응답의 합성이 어디서 최대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건
x 플러스 y 이퀄 c의 직선 형태와 동일합니다. 즉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가지고 y 절편이 r 토탈 값과 동일한 직선을 하나 그어주면 되는데요. r 토탈 값을 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원상의 위에 접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점은 R1과 R2의 좌표가 되겠죠. 만약 우리가 이 등 확률 타원을 1시그마가 아닌 1.2시그마 또는 1.5시그마에 대해서 그렸다라고 하면 이 R 토탈 값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만약 로우 값이 커진다면 그에 맞춰서 R 토탈 값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로우 값이 작아진다면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에 맞춰 R 토탈 값도 기존 값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올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표준 편차 그리고 로우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R 토탈 값, 즉 Y 절편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의 움직임에 따라 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Y절편에 대한 수식을 어떻게 찾았냐를 설명하려면 통계학, 선형대수학의 내용을 꺼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모드조합법의 개념을 시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도 과정만 잠시 적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수식을 R1과 R2의 확률적인 최대값인 R1 피크, R2 피크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각각의 값들은 시그마1, 시그마2에 대응됩니다. 자, 이 수식 익숙하지 않나요? 네, CQC 메소드입니다. 자, 두 응답의 상관계수가 변함에 따라 R 토탈 값이 변하고 있는 게 눈에 직접 보이시지요? 상관계수 값이 증가하면 R 토탈 값이 증가하고 상관계수 값이 감소하면 R 토탈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라면 그에 맞게 R 토탈 값도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상관계수 값이 1이라면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CQC 값의 최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각 모드 응답의 상관성이 없다라고 가정한 경우에는 상관계수 값이 0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R 토탈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SRSS 메소드입니다. 또 현실에선 거의 발생하진 않지만 상관계수 값이 1일 때는 R 토탈 값이 그대로 R1 피크 값 플러스 R2의 피크 값으로 환산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BS 메소드입니다. 자,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모든 동적 응답은 각 모드 응답의 선형적인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동적 응답은 랜덤 프로세스 과정이다. 즉, 결정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확률적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세 번째, 모드 조합법은 등 확률 타원이 모든 점에서 선형적으로 더해진 각 모드 응답의 최대값을 찾는 과정이다. 또 영상 중간중간에 나왔듯 모드 조합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뢰할 만한 결과를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형 탄성 시스템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응답은 정규 분포, 다시 말해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드 조합법에 사용되는 각 응답의 최대값은 같은 확률에 대해서 산출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드 조합법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졌나요? 제 채널은 앞으로 구조역학, 구조동력학, 항공학 또는 진동학 분야에 걸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관해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업로드에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람공원이었습니다.